안녕하세요. 연애고스TV의 송미정입니다. 편안한 나날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주제는 중요할까요? 우리들의 삶에 중요하면서도 아주 민감한 남자와 여자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일반적인 자유 얘기는 아니고요. 중년의 자유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아무도 우리한테 성교육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라 더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심지어 저나 제 주변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때가 되면 생리를 한다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생리를 하고 생리를 하면 임신이 가능하다는 아주 기초적인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장하면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하고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때는 체육복이 흰색 체육복 바지였는데 갑자기 친구 체육복 바지 엉덩이에 피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린 서로 놀래고, 그 친구는 자기 어디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피가 나니까 정말 목 놓아 울면서 집에 갔거든요.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에, 저희 뒷집에 유방암 걸린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 아주머님이 나중에 한 1년 만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유방암이 그 몽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제가 성장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몽우리가 생기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도 유방이 성장한다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서 유방암 걸린 줄 알았어요. 정말 유방암 걸린 줄 알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정말 잠도 못 자고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정말 심각한 얼굴로 엄마한테 나 유방암 걸린 것 같다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왜?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 뒷집 아주머니처럼 나도 이제 이 그 몽우리 때문에 유방암 걸린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엄청 엄마가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심각해 죽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굉장히 창피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에 대해서도 또 내 몸의 변화에 대해서도 너무 무지하게 성장을 하니까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도 남자들은 한다 라는 그런 어떤 것, 근데 여자들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못 했어요. 그리고 또 이유도 모르겠는데 막연하게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저는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었는데 자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성을,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예전에 논노 잡지? 그런 논노 잡지나,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오는 선데이 서울이라는 잡지, 또 부모님 몰래 빨간 비디오 있죠? 그런 포르노 비디오, 이런 걸로 성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또 귀동냥으로 아름아름 친구들한테 배우다 보니까 밝고 건강한 어떤 성에 대한 또는 자유에 대한 이런 성 담론이 이루어지질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우리 중년 세대, 특히 여자들한테 아직도 본능적으로 남아있는 자유행위에 대한 죄의식 아니면 거부감,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자유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중년에게.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태어나기 전부터, 즉 자유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남자의 자유, 여자의 자유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일반적인 얘기 빼고요, 우리 중년들에게 자유가 왜 필요한 행위인지 그 부분을 딱 집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그럼 남자들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남자들의 자유행위 시작은요,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시작이 돼요. 나는 언제 했다,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다 개별 편차가 있습니다. 자유를 처음 시작한 그 10대 때는 어떤 남자분은 정말 하루에 10번도 했대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자유를 했다는 사람 저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20대는 주 2회 정도, 30대는 4, 5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또 40대는 5, 6일에 한 번, 50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60대는 8일, 9일, 네, 열흘에 한 번 정도, 그리고 70대는 보름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또 뭐 어떤 남자는 결혼을 했는데도 와이프하고 그 사랑을 나눌 때보다 자유로 자기는 더 큰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남자들도 자유에 대해서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성욕이 왕성한데 그 어떤 생리 현상이야, 당연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욕도 감소하고 발기력도 떨어진 상태에서 굳이 남자가 중년 이후에 자유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대다수의 보고서를 보면 오히려 이 성욕이 감소하는 시기에 중년들에게 그러니까 정기적인 자유행위를 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위라기보다는 정기적인 사정을 하라고 권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중년의 남자에게 이 사정과 자위 행위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남자들이 전립선 쪽에 문제가 없는 남자는 없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아주 흔하죠. 근데 최근에 미국의 그 비뇨기과 연례학회에서 이제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그러니까 사정을 하는 사람이 말년의 전립선 암에 덜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액이 뭐냐면 전립선의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 거래요. 그리고 노폐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위행위를 해서 사정을 해주면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고 발기가 잘 안 되니까 부부관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위행위를 하면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수록 성욕이 감퇴하니까 그러니까 성관계에 대한 흥미가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뭐 텐트 안 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중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제 이 발기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자유행위를 하면 그 성욕을 그러니까 발생하는 시발점이라고 하는 산화 질소를 혈류 속에서 이제 만들어주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성욕을 유지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자위를 하면 계속 그 어떤 성욕이 생기니까 성관계를 할 경우에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골반저근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골반저근을 이완시켜서 발기부전과 같은 뭐 성기능 장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위행위를 통해서 이제 도파민이 분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 도파민은 우리 몸에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주는 거고요. 더불어 엔돌핀, 그러니까 그 기쁨, 흥분 이런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자위를 하면 큰 만족 얻을 수도 있고요. 동시에 조루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정하고 치우자라는 급한 마음으로 자위를 하지 마세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기의 그 소위 오감, 감각에 집중을 하는 것이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상 제가 중년 남자들에게 자유가 필요한 또 좋은 이유, 그러니까 사정이 좋은 이유, 사정이 필요한 이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여자는 어떨까요? 자유는 이런 얘기가 있네요. 남자들보다 오히려 여자들의 몸과 마음의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자가 자위를 하면 어떤 좋은 영향이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우울증 예방이 됩니다. 최근 그 연구 결과에서 여자가 자위할 때 뭐 오르가즘이 오잖아요. 그러면 엔돌핀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엔돌핀이 우울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존감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자위를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신체와 성적 매력이 더 좋다. 그러니까 계속 성욕이 유지돼서 그런 것 같아요. 더 좋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수면에 도움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오르가즘은 혈압을 낮추고 엔돌핀의 분비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숙면을 할 수 있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갱년기 여성들 되게 밤에 잘 못 자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 미국의 그 논문 발표에 따르면 자위를 한 여성이 실제로 성관계를 할 때 자위를 안 한 여성에 비해서 오르가즘도 더 많이 느끼고요. 불감증이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가즘을 자위를 통해서 경험을 해봤으니까 실제 성관계에서도 오르가즘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일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제가 이제 중년의 남자와 여자에게 자위가 왜 필요한 행위인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갱년기 증상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호르몬이 점점 적게 나오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남성한테는 여성 호르몬, 여성한테는 남성 호르몬, 그러니까 호르몬 역전 현상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욕이 유지되는 그러니까 자위를 통해서 성욕이 유지가 된다면 중년들에게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자 약으로 이해를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남녀 모두, 남자들만이 아니고요. 남녀 모두 올바른 자위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죄책감을 버리세요. 특히 여자분들, 죄책감을 버리시고요. 자연스러운 욕구 해소다라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둘째, 자신이 가장 편한 시간과 장소가 있을 거예요. 샤워할 때, 아니면 잠자리에서, 아니면 주말 아침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날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손을 청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구도 있잖아요. 근데 도구를 무리하게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실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만족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기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구는 몸의 컨디션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위하고 싶다고 성인물에 의존 많이 하시죠? 근데 성인물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상상하면서 자위하세요. 더 큰 쾌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아직도 거부감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도 이 주제를 선택할 때 정말 몇 달 고민했어요. 아주 고민 많이 했고요. 꼭 이게 필요한 주제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과감하게 중년의 건강한 그 성과 활력소를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 몫이에요. 근데 저는 일상의 새로운 즐거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거부감 없이 재밌다 내지는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의 삶을 추구하는 송미정의 연애고수 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섹스 없는 중년의 결혼 생활은 불가능할까요? 좋은 남자와 여자는 왜 그렇게 없는 거죠? 3번 만나면 섹스를 해야 한다네요? 정말 사실인가요? 모든 중년은 로맨스를 꿈꿉니다.